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숙제 없는 학교 가능한가?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숙제하고 놀아라 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만약에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너 숙제 다 했니? 숙제하고 놀아 라고 했을 때 숙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숙제는 참 좋은 말 맞습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수업을 하고 집에서 이 정도를 보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너 숙제했니? 숙제하고 놀아. 숙제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숙제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것을 했을 때 학교 수업에 보충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빽빽이라고 하는 숙제를 내주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런 숙제는 60년, 70년대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연습장을 놓고 5장을 앞뒤로 꽉 채워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한 흔적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숙제가 될까요? 숙제를 연습장에다가 해라. 그러면 연습장을 채워오는 것이 숙제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집에서 하는 것이 숙제인 거 맞는데요. 그 숙제하는 방법론까지 선생님께서 강제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숙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숙제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안 됩니다. 숙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단어를 암기한다고 했을 때 뭐 단어를 50번 써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 한자 수거를 5번 이상씩 써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선생님의 방법 아닐까요? 한자 수거나 단어를 눈으로 암기하는 학생이 있고 머리로 암기하는 학생이 있고 10번, 20번 써서도 안 되고 반드시 100번 이상 써야 암기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5번 이상 써가지고 와라. 아니면 5번 써가지고 와라 라고 한다면 잘못 내주신 거잖아요. 그 학생한테는 100번 이상 써가지고 와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러한 숙제를 당신들께서 했었던 그 방법을 아직도 강제화해서 매우 매력적인 숙제를 매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숙제는 정말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숙제를 내줌으로 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야 숙제 지겹다. 숙제는 지옥이다 라고 한다면 모두 선생님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안 될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플립드 러닝, 거꾸로 교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즉 여러분은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 동영상 촬영 못해. 나 방송 강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부담만 가중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으면 안 될까요? 분장 한번 해보세요. 곰 모양도 하고 호랑이 모양도 하고 기름 모양도 하고 때로는 삐에로 모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야 오늘 우리 선생님이 어떤 문장을 하고 어떤 과제를 내주실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조상의 묘가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배산임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과 저녁 식사 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 조상 부모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림을 그리면서 또 심지어는 여유가 있다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오면서 대화를 한다면 그 숙제가 가정의 화목, 도모에 도움을 주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하게 하고 직접 조상이 어떠한 묘를 썼는지를 살펴보는 전통 계승의 계기도 마련하고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습니까? 대신 선생님께서 짜증내지 말고 매우 즐겁게 행복한 표정으로 과제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숙제
숙제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이 컴퓨터가 있으면 게임한다, SNS 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선생님과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흉기가 아니라 문명의 이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숙제 없는 학교, 저는 부정적인 숙제일 때는 숙제 없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숙제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숙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의 일부 선생님께 부탁드린 바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한 숙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방법을 강제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시험을 보면 되지 않나요? 단어를 100개 주고 아니면 한자 수거를 10개 주었다고 했을 때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의 방법을 강제화해서 학생들이 이미 머리로 눈으로 암기했는데 빽빽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또 서너 시간을 연습장에다가 아무 의미 없이 빼곡빼곡 채우는 과정은 고통 아닐까요? 그러니까 편법을 자꾸 가르치게 되죠. 볼펜 5개를 묶어가지고 단어를 쓰게 되면 동시에 5개의 단어가 쓰여지는 것, 저도 해봤거든요. 지금도 그 선생님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그리고 가면 때리고. 그러니까 과거의 연습장을 스프링에 뽑아서 끼는 작업.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또 어떡합니까? 번호를 매겨주고 선생님의 도장을 찍어줘서 그 페이지가 다른 데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이런 데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되니 한국 교육은 점점 뒷걸음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재밌게 토의 방식으로 하는 핀란드 또는 하브르타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다른 나라의 교수법을 수출하는 것, 이번 숙제 없는 학교를 거론하는 이 마당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